지금 전 세계 공항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무려 1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아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CNN은 전례 없는 사태라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각국 정부는 급히 한국 신드롬 대응 회의에 들어갔죠. 한 프랑스 어머니는 딸이 한국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며 절교를 선언하는 극단적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숨겨진 한국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일어나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프랑스 외무부에서 문화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그날은 7월 바스티유 데이를 앞둔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친구 엘리즈 베르나르와 함께 바스티유 광장을 찾았죠. 축제 분위기 덕분에 광장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리 곳곳에서는 마임 공연이 이어졌어요. 크레페가 구워지는 냄새가 와인 향과 뒤섞여 공기 중에 퍼졌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엘리즈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이 모든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을 뒤적이던 순간 방심한 틈을 타 누군가가 제 가방을 낚아채 갔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거칠게 빼앗더니 인파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잠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제 손에 있던 가방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크게 외쳤어요. 멈춰요.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는커녕 멀뚱히 서서 구경하거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만 했죠. 누구도 도둑을 맞거나 쫓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어요. 여권과 현금, 회사에서 가져온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하려 했던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이제 낯선 이의 손에 들려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둑은 점점 멀어졌고 제 눈앞에는 무력하게 우는 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엄습하던 순간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젊은 아시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제 옆을 지나더니 곧장 도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훈련된 선수처럼 날렵했고 시선은 도둑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었죠. 그가 인파를 가르며 달려가는 모습은 눈부실 만큼 빨랐습니다. 도둑이 뒤를 돌아보았을 땐 이미 거리를 좁히고 있었고 더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어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발차기를 날린 것이죠. 도둑은 등에 강하게 차여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손에서 놓친 제 가방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단번에 받아냈어요. 순간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모두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도둑을 바닥에 눌러 제압한 채 완벽한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곧 여러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고 도둑은 신음하며 바닥에 누운 채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남성은 가방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확인했어요. 여권도, 돈도, 서류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진주 브로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도감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걸 되찾아 주셨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저는 클레어예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프랑스에 연구차 와 있습니다.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던 게 도움이 됐네요. 곧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했고 민준 씨는 차분히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도둑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그는 다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제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그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덕분에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서로가 해야 하는 일이죠. 저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프랑스에 6개월간 체류하며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외무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엘리즈 역시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던 순간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투가 자꾸 마음을 끌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곁에 있던 엘리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꽤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같네. 저는 가방을 꼭 쥐었어요. 안에 있는 할머니의 브로치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축제의 하루로 시작된 오후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단순히 가방을 되찾은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가방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마음을 달래고 싶어 조용한 재즈바를 찾았어요. 블루 노트라는 곳이었는데 늘 음악이 좋고 사람도 붐비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주문했어요. 어둡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손님들은 잔잔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그때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랐어요. 무심코 올려다본 순간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검은 셔츠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 만큼 어울렸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가 자리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얹더니 가을 낙엽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본 어떤 연주와도 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동시에 따뜻했고 어딘가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었어요. 깊이 있는 울림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반은 금세 고요해졌어요. 대화가 멈추고 사람들은 잔을 내려놓은 채 그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몇몇 눈가가 붉어졌고 바텐더조차 손을 멈춘 채 서서 듣고 있었어요. 건반 위를 흐르는 민준 씨의 손길은 마치 이야기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음악은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의 풍경, 멀리 있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게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기억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박수와 환호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사를 마친 민준 씨가 객석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더니 화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후 그는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여기 계실 줄 몰랐네요. 피아노를 그렇게 연주하실 줄 몰랐어요. 음악가이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음악은 단지 취미예요. 어릴 때 배웠는데 힘들 때 연주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그날 우리는 바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국의 일상과 병역 의무, 치열한 교육 경쟁, 그리고 그가 연구하는 로봇공학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훨씬 오래 공부하고 부모들은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어느 날 그는 친구 아파트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 중인 한국 학생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날 민준 씨가 김치찌개, 즉 김치국을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돼지고기와 두부를 잘라 발효된 배추와 함께 넣자 진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운 향이 강렬해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지만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스레 맛을 본 순간 혀가 얼얼할 만큼 매웠습니다. 프랑스 음식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매운맛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시큼함, 짭조름함, 깊은 감칠맛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물을 들이키며 말했지만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그는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양념에 재운 얇은 소고기를 작은 그릴에 구워 상추에 밥과 함께 싸먹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서툴게 따라하다 음식 절반을 흘리자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와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음식과 언어, 문화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민준 씨와 저는 센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그는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0년 넘게 김치를 담가 오신 어머니의 솜씨가 최고라며 자랑했고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많이 그리우세요?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돌아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도 함께 갔어요. 민준 씨는 그림을 설명할 때 가이드처럼 해박했습니다. 작품 속 역사와 화가의 의도를 풀어내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프랑스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곳에 오기 전 공부했어요.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전시실을 함께 걸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들었어요. 여러 차례 외세 침입을 받았던 이야기,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까지요. 가족들이 헤어져 70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슬프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대적인 나라로 성장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선 거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는 책을 빌려주고 자막이 달린 한국 영화를 함께 보며 젓가락 사용법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몽마르트를 걷다 비를 만났습니다. 카페 차양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비 오는 파리가 좋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름에 서울이 생각나요. 서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의 눈빛이 한층 밝아졌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강, 궁궐과 절, 현대적인 빌딩과 최첨단 기술, 그는 서울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서울은 파리와 많이 달라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일하고 지하철은 방대하고 효율적이죠. 어느 모퉁이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바쁘게 흘러가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준 씨를 단순한 친구로만 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고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더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가족이 민준 씨와 한국에 대해 강한 의견을 드러낼 거라는 사실을요. 당시에 저는 그저 매일 그와 함께하며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뒤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준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클레어,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 말에는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방동 광장 근처 식당의 큰 나무 테이블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았어요. 어머니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 가장 좋은 그릇들로 식탁을 차리셨고 아버지는 와인 한 병을 따셨습니다. 우리는 일과 정치, 가족 소식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날 저는 민준 씨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와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에 부모님도 기뻐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메인 요리를 먹던 중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고 한국에서 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한국? 흥미롭구나.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무슨 일을 하니? 어머니의 반응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제 가방을 구해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게다가 똑똑하기도 하고요. 여기 파리에서 로봇공학 연구를 하고 있어요. 피아노도 놀랍게 연주하고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구사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왔니? 파리에 얼마나 머물 계획이지?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어요.
제 입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이라고? 절대 안 된다. 어렸을 적 이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어투였습니다. 아빠,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지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는 말을 끊으셨어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다.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빠, 나라는 안전하고 현대적인 나라예요. 기술도 발달했고요. 아시아 남자들은 권위적이다. 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이어갔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고수한다. 여성에게 평등이 없다. 그 남자도 결국 네가 경력을 포기하고 순종하길 원할 거다. 저는 민준 씨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여성을 존중하고 평등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넌 순진해, 클레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속은 결국 똑같다. 어머니가 중재를 시도하셨습니다. 앙리,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안 된다. 아버지는 잘라 말씀하셨어요. 내 결정은 끝났다. 클레어는 그 남자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충격을 받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전 28살이에요. 누구를 만날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외무부에서 일하는 한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내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친아버지가 한국인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제 직업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클레어. 그 한국 남자와의 관계는 즉시 끝내라.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어머니는 불편해 보이셨지만 화가 난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아빠는 민준 씨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출신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한국과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 논쟁은 끝났다.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방으로 뛰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지만 저는 이미 독립적인 삶과 경력을 가진 성인이었어요. 다음 날 팡테온 근처 단골 카페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전하는 일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는 커피를 저으며 담담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아버지의 모든 말을 전했어요. 분단 국가라는 이유, 한국 남자들은 권위적이라는 편견,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주장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혹시나 화를 내거나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그건 인종차별적이고 불공평했어요. 한국 부모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가 프랑스 여자친구를 소개하면 같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다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죠. 저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도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잖아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민준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바뀔 건 없어요. 한국 속담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심껏 노력하면 결국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만나면서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여전했어요. 우리가 굳이 증명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민준 씨를 개인으로 봐야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당한 상황도 잘 다루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언젠가 제 아버지가 직접 자신을 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며 함께한 경험을 통해 쌓이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아버님과는 아직 그런 정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죠.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일과 정치 얘기만 했고 제가 민준 씨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화제를 돌리거나 눈빛으로 제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위로를 건네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네가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버지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잖아요. 시간을 조금 줘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인내심이 필요해. 저는 여전히 몰래 민준 씨를 만났어요. 카페나 공원에서 조심스레 만났지만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다니는 상황이 답답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만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 씨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장애물조차 극복한다고 믿습니다. 아버님의 반대는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두려움은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답이 다가오리라는 것을요. 그날 카페에서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있던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구해주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언제나 존중과 친절로 대하는 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오직 편견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제나 길을 만들어내죠.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답이 매주 목요일 아침 아버지가 늘 다니던 한 장소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레피블리크 근처 시장을 찾으셨어요.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직접 고르는데 자부심을 가졌고 단골 상인들과의 교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목요일 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클레어, 내 한국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 순간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뭐라고요? 아빠,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토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해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며칠 전만 해도 민준 씨를 단호히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아 의문은 더 커졌어요. 며칠 후 동네의 디부와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찾아오셨을 때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다 균형을 잃고 돌길에 넘어질 뻔하셨어요. 여든이 넘은 연세라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민준 씨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붙들어 주었고 쓰러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는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민준 씨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아 정리한 뒤 직접 바구니를 들어드렸어요. 정말 친절한 청년이구나. 어디서 왔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내 남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단다. 프랑스 대대 소속이었지. 1951년에 거기서 전사했어. 그 말을 들은 민준 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깊은 존경과 진지함이 깃들었습니다. 할머님 남편분은 영웅이셨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한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프랑스 대대의 희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 숙여 절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할머님 남편분의 희생이 오늘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파리에서 공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구나. 대부분은 한국 전쟁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한국인이 기억합니다. 할머님 남편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셨어요. 노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오히려 많은 프랑스인보다 한국 청년이 프랑스의 희생을 더 깊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조용히 돌아갔어요.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한국 친구에 대해 내가 틀렸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데려오너라. 토요일 저녁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준 씨를 기다렸어요. 그는 전통 한국차와 인삼주 그리고 고운 포장지에 쌓인 한과를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정중히 절하며 또렷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마르탱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상치 못한 격식에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세대라면 쉽게 하지 않는 존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 내내 민준 씨는 아버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든 한국 남성이 조국을 위해 복무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분단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지금은 프랑스와 확실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또한 로봇공학 연구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기술은 의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기술은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진지함과 지식에 감명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장 삼촌이 보르도에서 예고 없이 도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아시아를 잘 아는 삼촌은 대화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앙리, 넌 아직 한국을 1953년으로 생각하는구나.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데.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아버지는 의심스럽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아닌가? 삼촌은 웃으셨어요. 천만에.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프랑스보다 훨씬 빠르고 서울 지하철은 파리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오히려 프랑스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가는 시대란다. 민준 씨는 차분히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상위권 경제로 성장한 역사, 글로벌 무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구나. 저녁이 무르익자 아버지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호기심으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역사, 음식, 서울의 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에게 한국어를 몇 마디 가르쳐 달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는 차분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가르쳐 드리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럼 너무 감사하고 좋죠. 우리나라에 놀러 오신다면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가 떠난 뒤 아버지는 제게 돌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사과해야겠구나, 클레어. 한국에 대해서도 민준 씨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 알았다. 그는 훌륭한 나라에서 온 훌륭한 청년이야. 저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완강히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럼 이제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만약 한국인 사위를 가족으로 맞이할 거라면 그의 나라를 직접 보고 이해해야겠지.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민준 씨는 말했어요. 한국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사랑이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침내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 가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저 주위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은 눈부시게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스스로 바닥을 청소하고 곳곳의 디지털 화면은 여러 정보를 안내했어요. 여권은 얼굴 인식으로 확인했고 시설 전체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위를 살펴보셨습니다. 개발도상국일 거라 생각했던 한국이 파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내부는 항공기 좌석처럼 편리했고 모든 자리마다 개인 스크린과 충전 포트가 있었으며 와이파이는 집보다 더 빨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도시간 열차에나 있는 시설인데 여기는 공항철도가 이렇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1시간 남짓 후 창밖에 끝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도시 경관이 나타났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는 압도적인 풍경이었어요.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민준 씨는 화사한 얼굴로 부모님께 정중히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의 호텔이었어요. 평일 오후였지만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건물마다 화려한 전자 간판들이 번쩍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울에는 1,0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모퉁이마다 자리한 24시간 편의점에 놀라워 하셨어요. 간단한 음료부터 따뜻한 식사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밤이면 모든 가게가 닫는데 여긴 도시가 잠들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우리를 반포대교 분수쇼로 데려갔습니다. 잔디밭에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는 형형색색 빛을 뿜어냈어요. 한국에서는 공원에서도 음식을 배달해 먹어요. 30분 안에 가져다 주죠.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았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K-팝 댄스를 선보이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함께 즐겼습니다. 부모님은 젊은이들의 열정에 놀라워하셨어요. 또 다른 날 경복궁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을 접했습니다. 단청으로 장식된 건물과 곡선의 지붕, 그리고 수문장 교대식은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이 궁궐은 600년 넘은 곳입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긴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행의 절정은 민준 씨 가족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전통 건축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이었고 어머니 이선영 여사는 몇 달 동안 배운 프랑스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봉주르. 환영합니다. 클레어 가족을 만나 기뻐요. 아버지 박진우 교수는 유창한 영어와 약간의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는 한국이 프랑스의 참전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강조하셨어요. 프랑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 누나 소연은 파리에서 공부한 덕분에 완벽한 프랑스어로 통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할머니 박영희 여사를 뵙는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80연세에도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프랑스가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민준 씨가 번역하자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곳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기억하고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클레어.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시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들이 미소로 응원했고 민준 씨 가족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 밖의 서울 야경은 반짝이며 축복하는 듯했어요. 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순간 식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낯선 이들마저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6개월 뒤 결혼식은 파리에서 열렸어요. 한국과 프랑스 손님들이 어우러져 불고기와 치즈를 함께 나누고 K-팝과 샹송이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은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으로 다시 찾은 인천공항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곳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리콘밸리 시대는 끝났어. 진짜 기회는 판교에 있지. K-뷰티는 세계 최고야. K-팝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누군가는 출발 게이트 앞에서 한국을 떠나기 싫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방을 구해주고 제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그 남자와 함께 그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